앉아있는 남자 혹은 여자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 안녕 여러분들, 마태입니다. 오늘은 음식은 12탄, 오늘은 마라탕까지 준비를 해봤답니다. 제 마라탕이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마라탕 진짜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오늘은 준비를 좀 철저히 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먹는 그린 워터, 티슈, 저의 피부를 안정시켜줄 패드까지. 제가 진짜 맵찔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문제인 걸까? 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와 다툰 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상한 그런 모먼트들, 자꾸 곱씹게 되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애인이 이성 친구랑 너무 친하게 군다던가, 단톡방에서 내 말에는 아무도 반응 안 해주다가 다른 누군가 딱 말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산다거나, 나는 친한 친구 생일을 챙겼는데 내 생일에는 연락도 없다던가, 뭔가 화를 내기에는 내가 좀 쫌페인 같고 좁아 보이고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다들 느껴봤을 그런 상황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마라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연들을 읽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신 읽어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일단 국물부터 한번. 개매운데? 분명히 이거 보통 맛이었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지금 수능이 막 끝났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수능 관련 사연이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죽순. 안녕하세요. 마태님, 언제나 제 밤샘 공부 메이트였던 엄씨금이 벌써 수능이 끝나고 맘 편히 사연 제보까지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다름이 아니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와 최근 있었던 일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수능 전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슈 사건의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시 파이터입니다. 꽤나 공부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를 과감히 버리고 오직 수능만 바라보며 1, 2년을 달려왔어요. 많은 정시 파이터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수능 전 한 달은 그저 얼떨떨하기만 하고 2주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하며 일주일 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온몸이 개같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저에게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예체능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고에 갔고요. 대부분 예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일찍이 대입시험을 보기 때문에 결과도 보통 입시생 친구들보다 한 달만치 일찍 나와요. 근데 그 친구가 합격을 한 겁니다. 합격하고 나서도 저에게 제일 먼저 전화가 조금 씁쓸하긴 했지만 같이 축배를 올렸을 만큼 비유 친한 사이입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합격하고 나서입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는 저도 주말에 시간이 나면 같이 커피를 마신 적도 있었고, 친구의 합격 직후에는 공부하다가 밤에 편의점에서 만나 라면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일주일 전은 조금 아니지 않나요? 유유유. 그 친구는 이미 합격을 했다 보니 벌써부터 이곳저곳 홍대, 성수 등을 돌아다니며 놀러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는 지역에 지나갈 때마다 저에게 문자, 전화 등을 하며 뭐하냐, 시간 되면 나와라, 밥 먹자 등. 수능 일주일 전 고3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복적인 답이 나냐, 나 공부해야 돼, 나 수능 일 남았잖아 를 되뇌이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았어, 파이팅,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전날이에요. 전 결국 며칠 동안 그 친구의 전화와 문자를 씹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날 아이패드로 한국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서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응원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미리 보기로 보여서 읽어보니 그 문자는 야, 너 내일 끝나고 뭐해? 이랑 엽떡 먹을 건데 같이 갈래?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 문자를 한동안 보지 않으니 약 30분 뒤 선물을 하나 보내더군요. 선물하기에 들어가면 가장 상단에 떠있는 마카롱이었어요. 수능이 끝나고 집에 가며 그저 선물의 하트를 누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의 있는 답장이었어요. 예체능계라 잘 모를 거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합격의 기쁨을 누리는 것 또한 모든 입시생들의 권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거에 서운해하는 제가 좀 쪼잔해 보이기도 해요. 어제 수능 이틀 후 길을 지나가다가 마주쳤을 때도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확실해 보여 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민망했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오히려 그 친구는 제가 연락을 안 봐서 걱정했다고 하더군요. 더 서러운 건 뭐냐면요, 전 그 친구의 입시 동안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입시 날이 다가올 때 불안해서 전화가 올 때마다 전화로 약 10분간 통화하고 입시 전날, 입시 당일, 합격 당일 모두 응원 선물을 보내줄 만큼 하트, 티라미수, 스타벅스 같은 가격대에 같은 입시생으로서 그 친구를 배려하려 했었는데 그냥 조금 배신감이 크네요. 친구에게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간극임을 인정하고 조금은 멀어지는 게 나을까요? 언니, 해답 부탁드려요. 제 생각에는 사연자분이 기분이 상했잖아. 그러니까 살짝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괜히 마음속에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계속 얼굴 보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 친구의 되게 안 좋은 점, 평소였다면 그냥 넘어갔을 법한 일도 괜히 밉상으로 보이기 십상이거든요. 관계가 진짜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기까지, 본인도 이제 수능이 끝났잖아. 잘 치셨잖아. 수능 끝나고 뭐해? 놀러 다니고 어른의 맛, 세상의 맛을 조금씩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감정도 좀 사라질 거야. 그리고 솔직히 나는 그 자극이 얼마나 큰지
느낌인지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10대에서 몇 개월 뒤면 어른이 되는 딱 그 시기잖아. 우상스럽고 혼란스럽고 너무 도파민 팡팡 이런 순간인데 사연자분의 친구분이 홀가분한 거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어른 흉내도 내보고 하면서 너무 이제 막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마음이 이렇게 방방 떠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불과 몇 주 전이었던 모습 그리고 그 심정을 새까맣게 잊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좀 사연자분보다는 조금 배려심이나 섬세함이 부족한 타입의 인간 유형일 수도 있지. 오랜 친구였기도 했으니까 너무 한 번에 단칼에 쳐내기보다는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10대 20대 초 이런 어린 시절들을 같이 공유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잖아.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너무 진짜 이건 못 참겠다 하는 게 아니면 넘어가 주는 것도 이제 곧 어른이 되시겠지만 어른이 된 지 조금 지나잖아? 그럼 주변에서 자기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건지 뭘 잘못한 건지 일일이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어렸을 때나 뭐 주변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막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지만 나이 들어서 어떤 일정 나쁜 습관이 고착이 돼서 나아지지 않고 나이를 계속해서 먹어. 그거를 아무도 고쳐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게 잘못된지 잘 모르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나의 잘못된 점을 서로 이야기해주고 바로 고쳐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한테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부디 그 상대 측 친구분도 마냥 기분 나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자, 이야기 끝났으니까 이 무 한 입 할게요. 너무 맛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바랬던 바로 딱 그 맛이야.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그리고 제가 목이버섯을 진짜 좋아해요. 저 동네 마라탕 맛집 찾은 것 같아요. 왕복 40분. 저 읍내 나가가지고 공수해온 마라탕입니다. 다행히 뿔지 않았어요. 다음 썰 가볼게요. 모임 통장으로 모은 돈으로 여행 가서 공금으로 밥 먹을 때마다 비싼 것만 시키는 친구 한번 신경 쓰이니까 자꾸 거슬리네요. 아니 이 AI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몰입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의식해서 비싼 것만 일부러 고르는 건가? 이거는 한번 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비싸고 맛있는 거 누가 안 먹고 싶겠어. 근데 다들 각자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니까 그냥 눈치껏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먹으려면 한 이 정도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제가 있고 그 전제 하에 메뉴를 고르게 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면 혼자 여행하던가 혼자 돈으로. 다음 사연. 웃을 때 옆 사람 어깨를 치면서 웃는 사람들, 내 남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하는데 웃으면서 내 남친 어깨를 퍽퍽 치면서 웃는 여사친년 신부집은 너무 나빴지만 그 자리에서 티는 못 냈습니다. 괜히 속 좁은 여친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술자리 끝나자마자 남친한테 개지랄 떨고 남친 사과를 받아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때린 건 여사친인데 너무 개지랄 떨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네요. 아직도 그 술자리를 생각하면 기분 나빠요. 그 뒤로는 그 여사친이 포함된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은 꼭 저랑 같이 가고 제가 만약 못 가도 절대 여사친 옆에 안 앉기로 약속 받아내서 해피엔딩 마무리였습니다. 바로 웃으면서 옆 사람 때리면서 웃는 사람들, 임자 있는 남자 혹은 여자는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 저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그저께도 이 남사친 여사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 지인분과. 근데 그냥 딱 이런 입장 차이야.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몇몇 외에는 이성 친구가 많다던가 이러지 않는 사람들. 저도 이성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야. 그리고 나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현관이었는데 갑자기 매력 있는데 해서 좋아져서 만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런 예측 불가한 세상 속에서 어떤 예외가 있을 줄 알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서스름 없이 남의 남자친구를 터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비상등이 친 듯이 울리고 있는 거지. 내가 없고 그냥 둘만 있는 자리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여자친구가 바로 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있는데 남의 남자친구인데 터치를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여기 사연자분 말씀처럼 임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 진짜 어느 정도 눈치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둘이 뭐 진짜 막 뭐 불알 친구 뭐고 하다, 그거는 니들 사정이고요.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여사친. 여자인 제 친구랑 술 마시던 도중 남친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연예인이랑 교제 중이고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요. 남친도 친구들이랑 술자리 끝나고 오는 거라 집에 잠깐 들렸다가 오겠다고 했는데 향수 뿌리고 옴케이케이 데이트할 때도 잘 안 뿌림.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너무 다정하게 붙어서 깔깔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애초에 이런 자리를 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헤어질 때 그 친구 택시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술 먹으니까 더 오버하는 것 같긴 했음. 아무리 견고한 사이라도 술 앞에선 장사 없다가 없다고 느낀 하루였어요. 그 이후로 제 친구들 소개 안 시켜줍니다. Love, talk that kid. 뭐라는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원래도 애초에 예측 불가, 확신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 앞에 술까지 있다? 장사 없다. 근데 이게 내가 단도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없는 곳에서 과연 제대로 알잘딱갈센 할 사람인가 아닌가 했을 때 본인 남자친구는 과연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잘못을 저지를 사람들은 잘못을 어떤 상황이든 저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 이성 친구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내가 신경 쓰이는 건 어떻게 임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터치하지 않기로 약속. 아무튼 다음 사연. 마태현이 안녕하세요. 이건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기 버튼 누르고 있는데도 고맙다는 말 없이 당연하듯 하듯 타는 거 저만 불편한가요? 보통 저는 사람들 탈 때까지 항상 잡아주는데 감사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연하다듯 말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문을 이렇게 잡아줘요, 뒤에 사람을. 근데 진짜 뭐 다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젊은 분들도 가끔 내가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냥 이렇게 쏙 지나가, 아무 말 없이.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뭔가 말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약간 살짝 목례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근데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다음 사연 가볼게요. 하기 전에 마저 끝내고. 치즈 소세지. 치즈떡. 자, 다음 사연. 회사 동료인데 동갑 같은 여자라 밖에서 2번 정도 밥 먹은 적도 있고 회사 식당에서 항상 같이 만나서 줄 서고 가끔 카톡이나 인스타 DM도 하는데 생일날마다 축하를 아예 안 해줘요. 제가 그 친구 생일 때 축하도 해주도 기프티콘도 줘봤는데도 생일인 걸 알아도 축하한다는 한마디도 아예 없어서 항상 생일날마다 찝찝함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심리가 뭘까요? 아니, 까먹을 순 있지. 근데 생일인 걸 알아도 축하한다는 한마디도 없다? 그리고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특별한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생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누군가의 생일이든 상관없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굳이 뭐 생일을 축하해야 되고 축하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 생일에 선물을 해준 사람이면은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서 축하한다는 말 정도는 해줄 법한데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인지. 다음 사연. 저는 항상 맞춰주는 편안한 친구 포지션인데요. 그만큼 놀리기 쉽고 놀리기 좋은 친구여서 친구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를 한꺼번에 놀리면 그 상황에서는 웃어 넘기고 같이 즐기는 척하지만 속으론 정말 속상하고 그 상황에 대해 정말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신공격이나 도를 넘는 장난도 아닌데 그냥 제가 친구들 기분 나쁠 일 없이 최대한 배려하고 신경 쓰는 사람이라 제가 해줄 만큼의 배려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씁쓸해지네요. 친구 관계에 뭘 바라는 건 아니라지만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예전부터 마태님의 에너지가 저에게 큰 공감이 되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포옹이라 그래 두서가 없지만 이런 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속시원히 딱히 어딘가에 털어놓기 애매한 것들, 은밀한 것들 다 엄식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 뭘 바라는 건 아니라지만 사람인지라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는데 친구 관계에서 뭘 바라지 않게 되는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뭘 바라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안 맞는 거거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끼리끼리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아요. 다른 유형의 사람이 함께 오래 같이 있는다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한번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받아주니까 저 친구들도 문제점을 뭔가 못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 그 저도 옛날에는 되게 수동적이고 이래가지고 자기 주장 피력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좀 살아보면 볼수록 내 감정에도 솔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내 감정을 막 폭발시키라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거, 그런 걸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이제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 스스로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소리 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은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직종을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막학기라 저는 일반 교양 수업을 많이 듣는데 그 수업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과 있었던 이야기를 제 친구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너는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려면 많이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 친구는 그 직업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그저 그 친구의 남친이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터라 들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훈수 두듯이 말하는 말투와 말들이 저한테는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불편하다면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요. 말도 어다르고 아다르고 한 건데, 그러니까 저 친구가 뭐 나쁜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걱정은 됐겠지. 왜 그걸 연관짓지? 그냥 그 무례한 행동했던 학생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조금 오지랖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사연은 제가 읽을게요. 저는 대학교에 와서 약속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친구들만 주변에 있어서 제가 너무 꽉 막힌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제 주변에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내적 빡침 순간들이 많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니면서 지냈던 같은 과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과 특성상 시간표가 많이 겹쳐서 거의 매일 같이 듣는 수업 하나씩은 있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같이 어디를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날이 되면 그냥 추리닝 차림으로 등장해서 약속이 있었던 걸 인지했음에도 혼자서 안 가는 걸 정해놓고 오는 날도 있었고, 원래 약속을 친구랑 둘이서 했는데 다른 한 친구가 자기도 끼고 싶다 해서 약속 시간 다 돼서 전화했더니 연락을 씹길래 문자를 남겼더니 걔는 이미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등 매일 만나는 사이라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정떨어지는 순간은 시험 기간에 제 동네 근처에 있는 카페에 공부를 하자고 해서 저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소중히 거절하지 않고 카페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친구에게 어디쯤이냐고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이미 도착했고 심심해서 자기 남친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기분이 팍 상했어요. 저는 제 시간을 양보해가면서 친구랑 만나서 공부할 생각에 내키지도 않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남친을 데려왔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친구의 남친을 본 적이 있거나 친했다면 달랐겠지만 본 적도 없는 남친을 굳이 그 카페에 데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 제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그 카페 안 가겠다 문자를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 근처 다른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기분도 상하고 사람들도 많아서 집중이 안 돼서 2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너가 남친이랑 가보라며 이러면서 연락이 온 겁니다. 예전에 그 카페가 분위기 좋아서 나중에 남친이랑 근처에 오면 가보라는 식으로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화가 난 부분이 제가 예민한 걸까요?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카페에 가서 인사라도 하고 나왔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건가요? 제 시간은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의 행동들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게 제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제 신념이 너무 강해서 서운한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람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건 맞지.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저도 진짜 극도로 약속에 조금만 오류가 나도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를 봤거든. 일단 MBTI로 치면은 J였고요. 저는 P예요. 제가 알던 그 친구도 한 1시간 정도 약속 시간에 늦었어, 상대방이. 진짜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다운되면서 못 만나겠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사연자분은 좀 약간 통제형에 가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고 계획했던 것들에 변화가 생기면 싫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냥 그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 그냥 모든 고민들과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단 대화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럼 이제 슬금슬금 멀어지는 거지. 서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 친구들은 또 사연자분의 성향 때문에 약속 시간 그냥 널널하게 코리안 타임으로 지내던 사람들이 칼같이 약속 시간 지키려고 해봐. 그것도 힘들 수도 있잖아. 본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다른 거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묘한 애매한 순간들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음식은 어떠셨을지 아래 댓글에 피드백 달아주시고요. 오늘 맛있는 마라탕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기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뭔가 먹으면서 하는 것도 재밌는데요, 저는. 다음 음식은 메뉴 추천 아니면 토픽 추천이라던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은 12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